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 국가유공자를 이론적인 이 방송에서 실제 사례, 그러니까 구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요새 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은 본인과 유사한 이 사례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되라 생각되어서 이제 오늘 또 사례 어, 67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축구 경기 중 십자인대 파열, 보훈 대상자 요건 인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 대대장이 주관해서 중대별 축구 대회를 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기 진작과 또 체력 단련 차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대방의 선수와 경기 뛰던 중에 부딪혀서 상의를 입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과연 국가용자를 해당된다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생소하게 느끼신 분도 있는가 하면 이거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현재 또까지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 글씨 두 자 구독 버튼을 탁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주시고 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전방에 어느 부대 대대 그러니까 대대죠. 연대에서 대대까지 가서 이제 각 중대로 발령을 근무 명령을 받은 전속 명령을 받은 A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축구를 좀 했어요. 학교에서 물론 선수는 아니었지만 축구를 좋아했고 또 축구를 자주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많이 하고 그래서 축구하면 어느 정도 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제 입대한 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아직은 신병이죠. 아직은 쫄개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고참들은 잘 안 뜁니다. 왜냐하면 다칠까 봐서. 그리고 좀 쉬고 싶어 하는 거지 이제 신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팀을 이루고 물론 고참이라고 해서 정말 잘하면 당연히 뛰겠죠. 고참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분이 A 중대에 축구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해서 어, 서로가 그 이제 1대1이 됐을 때 이제 상대방 중대에서도 한 골, 여기서 한 골 넣었으니까 이제 경기가 과열됐어요. 과열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과열되다 보면 경기가 과열되다 보면 무리하게 태클도 들어오고 그러죠. 무리하게. 이제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무리한 경기가 좀 약간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쫄병이었고 상대 친구는 고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면서도 고참은 그래도 군대에서는 상관은 아니죠. 뭐 병들이니까 고참이라는 그의 닉네임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를 마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상대 중대 고참이었어요. 근데 너무 깊이 파고 들어오고 태클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여러 번 잘 피했어요. 피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이거는 태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확 그냥 피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해서 물론 가다가 피해서 갈 요량으로 갔겠지만 어쨌든 상대방에서 깊이 들어온 바람에 태클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 공을 넣어야 되는데 넘어지고 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요.
그래서 운동 중에 쫄개지만 그 다른 동료들이 이게 들어가서 잠시 경기를 멈춰주고 들어가서 상태를 살핀 후에 의무대로 일단은 어깨 동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좀 받쳐주면서 일단은 의무대로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았는데 허리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거 진료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의무대에서는 병원으로 일단은 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자 이렇게 돼서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물론 이제 허리 정도 축구가 다쳤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다치지 않았으면 이제 얼마 정도 치료하다가 또 나오기도 하죠. 물론 수술을 들어간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상 인정을 받았어요. 일단은요. 왜냐면 부대에서는 이거 대대장 주관으로 중대별 축구대회를 하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뭐 사생활을 하다 다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공상으로 일단은 결정을 하고 이제 급을 해서 의병제대 여부를 물으니까 아니다. 저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한때는 의병제대를 기피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필자와 의병제대와는 사회에 나와서 취업하는데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자제하고 나서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이 되어서 일단은 좀 불편하지만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너 그거 국가유공자 신청했어?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무슨 국가유공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이제 어떤 약간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얻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건 뭐 근무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죽거다 그랬는데 무슨 국가용자야라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해보라고 해서 이제 일단 했어요. 일단 신청을 했는데 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일단은 부대에서 그 사람을 공상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래 기와께서 부대에서 공상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대에서 하는 것은 별개 사항이고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법원 판례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이 소속가 있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제대를 시킬 때는 부대에서는 뭐 4급, 5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4급, 5급. 4급, 5급이고 현재 보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급을 바로 준 게 아니고 공상이냐 아니면 공상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하기 때문에 4급, 5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참고를 합니다. 참고. 그런데 거기에 기속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참고는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같이 생활을 했고 또 축구 대회도 같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걸 본 게 아니고 이제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정확히 따져서 재심사, 정확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공상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훈 대상자냐 아니면은 국가유공자냐 이게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는 좀
그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는 장자라고 보면 보훈 보상 대상자는 서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어서 서자 장자 따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국가유공자로 됐을 때의 예우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와 서자를 빗대 말씀드린 겁니다. 기분 나빴으면 좀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차이.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이거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 보상 대상자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법 자체가 독립적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가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나항,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가나로. 자,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어떤 때 되느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아니면은 그렇죠?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이 국가 수호 안전 보장을 국민의 생명 또는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을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나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을 받을 때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을 이럴 때 상의를 입었으면 국가용자 그다음에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국가 수호의 안전 보장의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렇게 있는과 없는 앞에 그 설명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면 국가용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하면 보훈 보상 대상자.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내용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분이 어떤 경우를 할 때 인정을 받게 되냐면요.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그 뭐 새벽에 그러니까 뭐 12시 넘어서 뭐 자정을 넘어서 근무하다가 어두운 길에 물론 그 가로등이 되어 있어서 있기도 하지만 또 없는 곳은 없어서 그런 데서 다친 거 하고 그런 근무를 하다 다친 거 하고 근데 그분들이 약간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생명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봉급 외에 생명수당도 받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위험한 곳에서 일단은 근무를 한다 해서 이런 데서 근무한 사람들은 일단은 국가용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육 훈련 받거나 그러니까 진지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작업이나 또 교육 훈련을 받는데 일반적인 훈련을 받는 데는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국가용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구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보병이라 하더라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차출돼서 유격장에 가서 유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격을 같은 보병이라 하더라도 유격장에서 다친 것은 또 공상이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 유격장 가서 다친 특수훈련을 받다가 상의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공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또 특수임무 수행자라는 특별히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안보나 아니면은 특별 업무를 지시받기 위해서 특수임무 수행자 이런 분들도 일단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수 부대 낙하 훈련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일단은 공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을 때 금방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고난도라는 것은 자기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긴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훈련에 임했던 그 자체가 그런 훈련을 했을 때는 공상으로 국가용자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이나 아니면 체력 단련에서 아까 축구대 이런 거 축구대회나 아니면 뭐 농구 대회 뭐 이런 거 다 모든 경기 이런 거는 인정을 받습니다. 단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뭐 대대장 주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잠시 그 동료들과 같이 뭐 이렇게 뭐 축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소규모 구장도 아닌 데서 하는 것은 하나 다친 것은 인정받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대대장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부대 축구 대회를 열었으면은 그건 일단은 공상 그러니까 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고 나오다가 훈련소 유격 이제 코너에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상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떤 훈련을 어떤 식으로 받다가 딱 구분이 되기 전에는 본인의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훈 심사들이 위원들께서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거니까라고 별로 신경 안 써서 있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 보상자냐 아니면은 국가유공자로 구분이 됐을 때 처음에는 정했을 때만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지만 이게 계속 그 구분이 상당히 예우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국민의 생명과 또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대대장 주관 일단 체력 훈련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일단 축구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어, 군대 가서 일단은 작업을 하다 다쳐도 일단 보훈 보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다쳐도 자, 훈련을 중대장이 시킨다거나 이렇게 이제 중대 단위로 뭐 개인 그 숙련을 위해서 훈련시킨 거 거기서 좀 다친 것은 인정받기 좀 어렵습니다. 아까 최소한 뭐 대대장 주관 체육대회나 뭐 이런 곳에서 다치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대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뭐 작업을 하다가 막사 구축을 하다 떨어졌다. 그다음에 차량 또 특수 차량을 뭐 보수하다가 또 잘못해서 상의를 입었다. 이런 것도 다 일단 보험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축구하다 십자인대를 다쳤는데 이분은 보험 보상 대상자로 인정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대장이 그러니까 중대장이 뭐 선임하사나 뭐 소대장이 작업을 시켰는데 작업을 하다가 뭐 떨어졌어 다쳤어요.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일단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을 그러니까 현재 의병제대가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잘 갖추고 준비해 놓았다가 나중에 일단은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대를 해야 국가용자를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 6개월을 남겨놓고
예정이 6개월 예정된 사람은 국가용자 신청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를 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해준 겁니다. 제대하고 나서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보니까 중대장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어떤 분들은 좀 그 동료들도 제대해서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인후 보증이나 아니면 사실 확인서를 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대하면 각자 갈 길을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6개월 전에 제대 6개월 전부터 신청하면은 그때는 이제 부대 생활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실관계 확인서나 인후보증서를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훈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하기 전에 물론 사전에 좀 알아보고 몸을 다친 사람들은 준비가 뭐뭐가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알아본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구하다가 다쳐서 일단 보훈 보상 대상자 공상을 받은 사람의 사례를 이렇게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사례를 들고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각 사례를 다 제 방송 알람 신청 해놓고 공지되면 꼭 한 번씩 미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